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세 번째 챕터로요. 이제 투자 자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자산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이제 유동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도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보고하는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자산들을 비유동 자산이라고 구분하는데, 그 비유동 자산의 첫 번째가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챕터예요. 그리고 이제 유형이 들어올 거고, 무형이 들어오면 기타 비유동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부터 투자가 끝나고 나면 유형과 무형이 이제 끝냈을 때 그 아주 중요한 자산들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산이 끝나면 사실은 부채는 금방 끝나요. 앞에서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많이 언급했던 것들이 있어서 같이 정리하는 의미로 그 다음은 막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래. 왜냐면 처음에 공부했고, 두 번째는 자산을 얘기하다 보면 재해 손실을 얘기하게 되고, 영업외 비용을 얘기하게 되고요, 운반비를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서 공부하는 장기 대여금도 이미 여러분이 학습을 했고, 자, 지금부터는 비유동에 걸려있는 투자 자산을 볼 건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은 투자 자산은요, 단기 투자 자산도 있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그냥 단기라는 말 없이 그냥 투자 자산이라고 말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기 투자 자산은 어떤 분류 항목이 아니야. 단기 투자 자산은 당좌 자산의 어느 하나의 통합 개념인 거죠. 그냥 투자 자산은 비유동에 걸려있는 장기 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말할 때는 단기 투자 자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투자 자산으로 라고 말하는 그 투자 자산은 1년 이후에 도래된다고 예측하는 장기 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쟤는 통합 규정이 아니야. 분류 항목이지. 비유동 밑에 첫 번째 장기 투자를 우리는 투자 자산이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자, 쟤를 보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영업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자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장기 투자했거나 그런 것들을 묶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자산은 뭐 장기간 쓰는 유형하고 무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하는 거고요. 투자 자산의 계정 과목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장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땅 사뒀어, 건물 사뒀어.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분계할 때 어떠한 과목으로 분계하냐면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구나. 이래서 5글자. 투자 부동산.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게 이름이야,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쓰는 우리의 계정 과목. 너 토지나 건물 샀어? 근데 네가 사용할 거야? 사용할 거 아니고 투기하는 거야? 여러분, 토지나 건물을 누가 단기 투자해요? 미쳤어? 얼마나 많은 이 세금을 내려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막 연습할 때 토지를 샀다. 그때 회계 처리할 때 토지는 토지라고 쓰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왜 토지를 정리하면 목적을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목적일 때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름을 토지라는 과목으로 써요. 근데 토지가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토지라고 쓰시면 틀리는 거야. 투자 부동산이라고 쓰셔야 돼. 자, 우리가 앞에서 유가증권 공부할 때 장기간 투자한 목적 중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거나 언제 팔지 모르지만 장기 투자 목적일 때,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가 1년 초과할 때 그런 계정 과목 중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있다고 공부한 적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중심으로 좀 볼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 근데 만기가 3년짜리야. 빌려줬으면 대여금. 근데 1년 안에 도래되면 단기. 1년을 초과하고 3년짜리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장기자 적어서 장기 대여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은행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가입했는데 만기가 1년짜리가 아니고 1년이면 요거거나 요거 쓰면 되잖아. 단기가 되면 되니까. 근데 막 3년짜리인 거야. 1년 이후에 도래돼. 그럴 때는 정기 예적금을 다 묶어가지고 요 이름을 쓰세요. 장기성 예금. 그 다음 우리가 당좌거래 공부할 때 당좌거래를 맺을 때 보증금을 박아놔. 당좌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보증금을 절대 찾을 수 없어.
사용이 제한돼 있어. 그래서 당좌 개설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그 계정 과목을 어떤 이름으로 씁니까? 당좌 개설 보증금은 답이 아니고 되게 특별하다 이래가지고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했었죠. 그게 당좌 개설 보증금이었죠. 그럼 나중에 그 재무제표 갈 때 장기성 예금이나 특정 현금과 예금은 나중에 재무제표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투자자산, 비유동에 걸려있는 투자로 가는데 그때 통합으로 들어가면 장기금융상품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장기성 금융상품. 일반적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단기였죠. 그래서 걔를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얘는 장기고 나는 단기고 뭐 그런 거예요. 다 장단기가 있어서 밑에 붙는 거예요. 다. 단기는 위에 유동에 붙어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교재는 답이 있고 우리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풀어보고 여러분도 자 1번 첫 번째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했대. 자 차대변 나눠서 10원 잡고요. 여러분 문제가 봤을 때 토지라는 글씨가 보이는 순간 토지다. 토지 써야지 그러면 빵점 처리되는 거야. 반드시 목적을 봐야 돼.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그럼 답을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뭐라고 적으실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샀대. 쥐가 목적이 그건가 보지. 됐고 하여튼간 알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샀대. 답은 두 글자. 상품 해야죠. 판매 목적이잖아. 두 번째, 내가 영업활동에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샀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래. 두 글자다. 그때가 토지. 근데 얘는 투자 목적이잖아. 이게 중요한 게 회계는. 자산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샀어? 그러면 답은 다섯 글자. 이름은 투자부동산. 여러분 시험에 투자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왜 많이 나오게요? 이거를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 토지에 걸 거라고 믿으니까. 틀리라고. 무슨 목적인지 아는 사람은 투자부동산을 찾아내겠지. 목적을 안 보고 토지를 보는 사람은 토지를 적는 순간 땡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땡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을 먼저 보시는 거야. 자 오른쪽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걸었어. 주된 매입입니까? 어쩌다 매입입니까? 어쩌다 매입. 영업이랑 관계없는 매입. 주된 상거래가 아닌 매입. 그런데 외상이야. 상품이나 원재료일 때만 외상 매입금을 쓰고 그렇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외상 매입은 됐고 하나만 판다. 그때 이름을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닌 기타 채무. 미지급금만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지급금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게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빡 뜨는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거든.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잖아. 외상 매출금이 순간적으로 빡 떠오르거든.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는데 제품이 아닌 걸 문제를 내서 헷갈리게 해가지고 틀리게 해야지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외상 매입금 쓰면 틀리는 거예요.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일 때만 외상 매입금을 쓰는 거예요. 구분해서 처리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니까. 두 번째,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래. 우리가 앞에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처리하는 이름을 요거까지만 보면 뭐였죠? 단기 매매 증권. 이게 딱 떠오르잖아. 근데 무조건 써버리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시장성이 있고 두 번째,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어야지 단기 매매 증권이 돼. 근데 얘는 장기 투자래. 주식이래요. 10원이래요. 수표를 발행했대요. 와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는 금액을 먼저 적는 거야. 10원이구나. 가자. 10원. 두 번째. 쉬운 거부터 가야지. 수표를 발행했대. 무슨 수표? 자기업 수표 X. 자기업 수표는 내가 발행 못해. 당좌 수표. 그럼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다. 그럼 대변에 뭐가 나간 걸로 처리하냐면 당좌 예금에서 언젠간 나갈 거니까 나는 오늘 나간 걸로 간다. 그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처리했었죠. 자, 왼쪽에 이제 시장성은 있는데 단기면 단기 매매증권인데 장기네요. 근데 만기가 있는 사채가 아니야. 그러니까 만기 보유증권은 될 수가 없어. 그럼 만만한 계정 과목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이름이 매도 가능 증권인 거예요. 이게 매도 가능 증권. 만만한 게 이거죠. 이런 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세 번째. 딱 봐요. 딱 목적 있잖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 채권. 10원에 보통예금 결제.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얼른 쉬운 거부터 쟁여놓고 차변에 딱 뭐야 이게? 이게 딱 이거죠. 만기 보유증권. 세 번째, 네 번째. 거래처에게 10원을
만기 3년짜리로 대여해주고 현금이 나갔대.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 왜 빌려줬니? 이자 받으려고. 만기가 되면 이자 주겠지. 3년간 빌려줬대요. 여러분 돈 빌려주면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놔요? 빌려준 돈, 대여금. 3년이면 뭐? 앞에다가 장기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보통예금에서 나갔대. 일단 적어.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이거 헷갈리지 않잖아.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50% 분계 끝낸 거예요. 왼쪽만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당좌개설 보증금은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고 특정 현금과 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특정만 적을게요. 그 다음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줬대요. 은행에다가. 3년 만기 현금으로 줬대. 이거 10원이라 합시다. 분계 연습이니까 10원. 저기다가 숫자를 안 적었네요. 10원이라고 하시고. 해변에 계정 과목을 뭐라 적냐면 이거는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장기 금융상품의 또 다른 계정 과목으로.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정기예금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정기예금이라고 쓰는 순간 얘는 유동으로 가버려. 유동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고 분개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내 의도랑 관계없이 유동의 당자로 분류돼버려. 단기 금융상품으로. 그래서 과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원가가 10원짜리인데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걔를 18원에 처분하고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대요. 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이 토지를 팔았다고 말해야 돼요. 이거면 투자 부동산 팔았다고 말해야 돼요. 투자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얘가 팔렸구나. 그러면 얘를 죽여야지. 투자 부동산 10원짜리를 던졌어. 그리고 18원 받기로 했대. 받았어요? 나중에 받아요. 나중에 받죠. 근데 나중에 받는 돈 중에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은 받을 돈이라는 온갖 것들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만 처리했죠. 그 이름이 미수금인 거야. 미수금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양한 경우에 늘 등장해. 매출이 아니면 미수금인 거야. 받을 돈. 자, 마지막. 8원 벌었네? 8원 벌은 건 뭐예요? 뭘 팔아가지고 이득이 생긴 거야? 투자 부동산 팔아가지고 이득이 생겼죠. 일단 뭘 팔아가지고 이익이 생겼다고 할 때는 처분이익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느낌이. 처분이익. 근데 앞에다가 투자 부동산 처분이익이라고 쓰기에는 너무 길어.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결국은 어떠한 자산의 하나예요. 요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그냥 투자 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쓰시면 계정 과목 하나가 여러분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생기는 거예요. 연습한 겁니다. 답은 이렇게 계정 과목이 처리가 되고요. 됐어요. 자, 나중에 하실 때 이 매도가능증권하고 이 만기보유증권 중에 만기보유증권이 지금 만기가 언제인지 안 나왔지만 만약에 1년짜리 만기일 수도 있고 5년 만기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떤 건 유동이 되고 어떤 건 비유동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장기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비유동의 투자로 분류된다. 이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기본.